예, 안녕하십니까. 농담진담 26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숫자 3이 아니고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흔히 인삼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예, 그 인삼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라삼이라는 브랜드로 산양삼 사업을 하고 계시는 김창일 농부님, 네, 예, 김창일 농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 경북 영주에서 소백산에서 그 지금은 산양삼이라고 부르죠. 예전에는 이제 장내삼이라고 부르던가 그걸 재배하고 뭐 조금씩이나마 수출하고 뭐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 김창일이라고 합니다. 예, 브랜드가 라삼인데요. 예. 라삼의 뜻이 뭡니까? 라삼을 뭐 쉽게 얘기하면 신라삼 그래서 경상도에서 나는 산삼을 라삼이라고 조선시대 때 그렇게 불렀어요. 아, 예, 예. 그 여기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먼저 소개하시면서 음. 그 옛날에는 이걸 장내삼이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산양삼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예, 예. 그거 차이가 있나요? 두 가지가? 일단 뭐 말 그대로 보면은 이게 여기 이 삼의 여기 노두 부분, 요 노두를 내두라고도 하는데 예. 길쭉한 그 게 있던 머리 부분. 뿌리 위에 뿌리와 이제 이 예. 줄기 사이에 예, 있는 예. 그 부분이죠. 요게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 먹은 흔적인데 보통 이제 산에서 자란 같은 거 이게 기니까 밭에서 자란 인삼보다는 기니까 길다 그래서 길장자 장내라고 불렀었어요. 아, 뇌두가 길다. 그래서 예, 장내 장뇌. 예, 장내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거를 문제는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똑같이 장내삼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또 중국에서 삼이 넘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재배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이게 차별화하지 않으면은 우리 장내삼 업자들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근데 마침 2011년도부터 산림청사나 임업진흥원이라고 하는 데가 생기면서 이제 차별화된 용어, 우리나라만 쓰는 용어가 산양삼, 살에서 기를 양자, 기른 삼 그래서 산양삼이라는 용어를 예.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는 차별화되는 용어로서 산양삼을 이제 쓰는 거죠. 예. 산삼하고는 다른 겁니까? 산삼도 뭐 이게 말이 이게 뭐 진짜 정말 많은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라지 생각하시면 밭도라지 있고 산도라지밖에 없잖아요. 예. 그 사이에 뭐 다른 어떤 용어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삼은 워낙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그냥 산삼이든 뭐 밭삼이든 다 인삼이에요. 인삼이라고 하는 예, 공통의 용어가 있고. 인삼인데 그러니까 200년 전까지 사람들이 재배하기 전까지는 다 이런 형태고 다 인삼이라고 불렀어요. 예. 뭐 지역에 따라 이제 뭐 나삼이니 저쪽 전라도 쪽은 제삼이니 뭐 저 백두산 밑에는 강삼이니 이렇게 나누어 부르는 거 있었지만 근데 산삼이 이제 나중에 밭삼이 일반화되면서 산에서 나는 거를 반대로 이제 산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것도 이제 산삼이 조금 수요가 이제 있다 보니까 예. 재배를 한 사람이 생기고 산에서 재배한 거를 그래서 장내삼 내두가 길다 그래서 장내삼이라고 부르다가 그것도 용어가 여러 가지 뭐 산양삼, 산양산삼, 뭐 장내삼, 뭐 중국에서는 이산삼이라고도 불러요. 묘삼을 산에 옮겨가지고 심다는 용어도 있고 뭐 하여튼 되게 많은데 아니, 뭐 너무 많은데요. 예, 예. 그냥 정리를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용어는 산에서 기른 건 산양삼, 예. 밭은 그냥 사람들 일반적으로 인삼이라 그러니까 인삼 이렇게. 산양삼도 어쨌든 재배한 거네요. 예, 예. 산에서 그러면 재배 안 하고 그냥 음. 그 뭐라 그래요? 채취한 거, 그 야생. 야생산삼은 그 이제 그걸 보통 이제 산삼이라고 지금 그렇게 의미가 많이 좁아졌죠. 야생산삼을 산삼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용어는 그 정도로 하고요. 예, 예. 일단 그 삼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물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하면은 예, 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제 삼인데 삼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죠. 그래서 그 삼에 대한 스토리를 오늘 좀 풀어보자, 썰을. 예, 예. 그래서 삼을 좀 알자, 우리. 예, 알고 예. 먹자. 이런 예, 취지로 모셨는데 예. 일단 삼의 역사를 예. 한번 좀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예, 예.
그 일단 그 우리 삼이라고 한자로 쓰고 요즘 그 삼이라고 읽는데 우리가 또 신만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네. 신받다 얘기도 들어봤고, 근데 심은 또 뭘까?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심은 순수한 우리말이고 뭐 삼은 한자다 그런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근원이고. 그래서 그거 아까 그거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요. 예, 그 동아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사전 중에 하나 설문해자라고 하는 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설문해자. 예, 그 한나라 때 만들어진 사전이니까 예. 거의 뭐 한 2000년 넘었죠. 네, 그런 사전에 보면 이제 우리 인삼이라고 할 때 삼자의 원형이 나와요. 네. 지금 글자랑 모양이 전혀 다르죠. 그때는 글자도 지금 한자처럼 안 썼어요. 저 보면은 이렇게 막 구불구불하게 막 세 구불구불하게 발자국처럼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이제 전서체라 그죠. 전서체. 진시황 때부터까지 쓰던 글자. 자꾸 머리 아파지려고 네, 그러는데 하여튼 머리 아픈데 고등학교 하여튼 생각나네. 머리 아프. 한자도 머리 아파 아유,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옛날 한자까지 몰라. 아니, 아무튼 그 아무튼 있었어요. 인삼의 역사를 모르니까 좀 구체 예. 없이 보고 있습니다. 저게 예. 이제 저렇게 생긴 글자를 이제 지금 발음으로 삼이라고 읽고 옛날 발음으로 심이라고 읽어요. 발음이 바뀐 거군요. 예, 예. 근데 아. 저기 보면 저게 어떻게 심으로 읽었냐 하면은 그 한자열에 보면 쭉 가다 보면 뭐 쭉 끝에 보면 네. 산림절이라고 써놨잖아요. 매산자, 수풀림자, 예, 예. 그 예. 반절 절자. 예, 예, 예. 저게 이제 옛날에 한글이나 이런 표기상이 없을 때 한자를 발음을 표기하는 방식이에요. 반절법이라 그래서 아, 산에 시옷을 가져오고 임에 운자 이임을 가져와서 예. 시옷임 하면 심이 되죠. 그래서 그거 반씩 가져왔대. 반절 할 때 절. 그 절자는 예. 반씩 예. 나왔다. 그렇게 발음을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저거는 심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2000년 전 거도 저거를 심으로 읽었구나를 알죠. 예. 그 흔적이 우리 말에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심봤다, 심만이. 이게 원래 삼바다 이 뜻이군요. 예, 예. 근데 심이라는 옛날엔 심이라고 썼는데 이제 이게 지금은 삼으로 바뀌었어. 발음이. 예, 예. 그래서 심봤다는 삼봤다 이 말이다. 예, 예. 그리고 다음 자료 보시죠. 다음 이게 왜 글자가 또 바뀌었는지 그 네. 나와요. 요거는 이제 강의자전이라고 비교적 최근에 청나라 때 만들어진 네. 그 중국의 모든 문물을 집대성한 그 사전이죠. 거기 보면은 뭐 쭉 내려와 가지고 뭐 인삼, 뭐 약초, 뭐 본초경에 뭐 신초라고도 하고 뭐 인함이라고도 하고 지정이라고도 하고 뭐 한데 뭐 지금 여기 있는 거 막 읽으시죠. 네, 천천히 자라서 뭐 뿌리가 사람 모양이 되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뿌리가 사람 모양 같이 생겨서 인삼이라고 부른다. 뭐 네. 그래서 한데 이렇게 쭉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심이란 글자가 복잡하니까 그 밑에 보면은 예. 이렇게 한 보시기에도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네, 이게 뭐 처음 보는 글자. 네, 너무 복잡하고 쓰기도 뭐 이렇게 하니까 네. 그 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네. 삼자 이렇게 요거 맨 네, 끝에 예, 예, 그걸로 바꿨다. 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네. 이제 저 삼자가 우리말에서는 삼으로 읽는데 예. 중국어나 일본어에서는 맹신 발음에 가까워. 여전히 과거의 그 발음을 예, 유지하고 일본에서는 그 인삼을 닌징이라고 그러는데 있고. 그것도 뭐 음표 현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싱으로 읽거든요. 예. 그 싱이나 심이랑 비슷하잖아요. 예. 중국에서도 중국어 발음을 션이라고 그러는데 심에 가까운 발음을 한다. 근데 우리만 저기 이제 저 글자가 참가하다 할 때 참자랑 맞아요. 예, 비슷한데? 예. 예. 같은 글자예요? 예, 같은 글자에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참가할 때 그래서 참자. 이게 이제 삼으로 발음이 바뀐 거예요. 아, 이 발음 따라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글자를 쓰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우리도 지금도 복잡하지만 옛날 사람도 복잡하고 귀찮았어요.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저 글자로 바꾸고 그 글자가 다른 용도가 뭐 참가하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니까 그 발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삼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게 된 거고 아까 그 설명에서 나오죠. 왜 인삼이라 그런지 뿌리가 이렇게 천천히 오래 자라서 오래 자라면 얘가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바뀐다. 예. 그래서 인삼이라고. 사람 모양이라고 해서 네, 사람 인자 삼. 그래서
뭐 산삼이든 장내삼이든 원래 이름은 다 인삼이에요. 예. 예, 지금은 밭삼만 인삼이라고 부르는데 예. 원래 그냥 인삼이에요. 예. 예, 그거를 이제 산도라지, 밭도라지 하는 것처럼 이제 막 예. 이름이 자꾸 많아진 거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 그 이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네. 역사? 이게 그냥 뿌리잖아요. 예, 예.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게 뭐 먹을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사실 몰랐을 거 아닙니까? 옛날 그렇죠. 사람 맨 처음에. 몰랐겠죠. 근데 뭐 크게 독성이 없으니까 아마 네. 먹기는 선사시대 때부터 먹었을 거예요. 근데 별 맛은 없죠. 쓰고 뭐 예. 일반 뭐 이런 과일이나 이런 것좀 맛있는 그게 아니라 식량으로는 쓰이지 않았을 거고. 근데 먹어보니까 뭐 이런 몸을 건강하게 하고 뭐 이런 걸 예. 느끼더라. 그 침팬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연구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침팬지가 아플 때는 평소에 먹지 않던 풀들을 뜯어 먹는데요. 아, 예, 그런 게 있대요. 약을 찾는 거군요. 예, 예. 그래서 그것만 연구한 학문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류도 아마 선사시대 때부터 이런 거를 평소에는 잘 안 먹지만 아플 때는 찾아 먹지 않았겠나. 예. 그럼 이게 최초의 시작은 뭐 문헌 같은데 안 나오나요? 이게 문헌에 나옵니다. 어, 문헌에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그 최초의 한시에 인삼찬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글자로 표기된 최초의 시가 인삼 관련된. 매우 역사적인 시잖아요. 예, 예, 예. 국어 교과서에도 나올 그러니까 우리 법한데. 국어 교과서에 그 공무인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예, 예, 예. 공무도화 뭐 이런 예, 거 예. 아시죠? 예, 예. 그거랑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게 아, 인삼찬이라고 하는 인삼찬이라는 한시가 있다. 예, 예, 뭐. 최초 한시가 인삼을 언급했다. 예, 예. 그게 이제 일종의 노동요 같은 건데 예. 지금 뭐 소장님께서 산에 가서 인삼 캐하라고 뭐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긴 건지 뭘 모르죠. 알아야지 캐오지. 그래서 그걸 이제 노래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사마오엽 그 뭐 용내구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시에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 뭐 구절구절 말씀드리면 머리 아플 것 같고 제가 상을 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한 이렇게 보면은 7, 8년 산에서 저절로 지금 밭에서 약치고 뭐 이렇게 재배한 삶 아닌 이상 산에서 저절로 자란 삶이 7, 8년 이상 돼야지 요 정도 굵기 돼요. 이게 지금 네. 7, 8년 된 예, 예. 삶이에요? 제 손이 뭐 별로 남자 손 지금 큰 손 아닌데도 보면 이게 되게 작죠. 네, 이렇게 자라 요 정도 돼야 눈에 띄어요. 그 전엔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가 않고 보면은 이게 줄기가 3개가 있죠. 그래서 사마오엽 그리고 이파리는 5개가 있잖아요. 사마오엽이라고 보면은 4개 있는 것도 있고 이파리가 5개라고요? 줄기 한 줄기에 한 그러니까 줄기에 이파리가 5개. 줄기가 하나 나오고 예, 이게 3갈래로 갈라져요. 예, 3갈래로 가져서 각 한 갈래마다 5장에 5장의 잎이 있다. 예, 아, 사마오엽.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뭐 사도 있고 육아도 있는데 왜 사마오엽을 해놨냐면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눈에 띄고요. 제일 많기도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그 이런 동양 철학에 일부러 끼워 맞추는 걸 좋아해요. 삼강오륜 많이 들어보셨죠? 아유, 예. 그런 거에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문구가 생기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노동요를 이제 한자로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한 게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그 한시인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라는 게 기록이 중국에서 됐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시냐는 걸 아냐면은 적은 사람이 요거는 고려인 인삼찬이라고 적어놨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노래라는 걸 아예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그 공무도화가 언제쯤 아주 고조선 뭐 얘기 나오고 이럴 때잖아요. 엄청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때에 그 무렵에 적힌 시에 이런 이 삼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역사는 오래됐다고 봐요. 그러네요. 예, 예. 그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삶에 대한 뭐 기록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자꾸 뭐 한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기록이 한자밖에 예,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우리나라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라 시대 때 뭐 저기 이제 중국에 그 이렇게 공삼이라 그죠. 이렇게 뭐 그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보내는 거를 이렇게 이 삼을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나라가 세 나라잖아요. 고구려, 신라, 네. 백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예.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뭐 고려삼, 그 다음에 그 신라삼, 백제삼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 브랜드는 나삼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백제는 그러니까 제삼. 삼국 시대니까 음. 다른 나라니까 그렇죠. 서로가. 그러니까 예. 어느 나라 삼이다라는 예. 것을 예. 뭐 라삼이다, 제삼이다 예, 예, 뭐 이런 예. 식으로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세하게 막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뭐 고구려삼은 크기는 큰데 뭐 속이 허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남아 있고, 어. 뭐 백제삼은 뭐 하얗다 뭐 이런 것도 남아 있고 예. 그런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삼국 시대 얘기고 고려 시대에 들어오면은 이게 산에서 자꾸 재배를 안 하는 거다 보니까 예. 자꾸 캐서 뭐 가져가기만 하고 따로 재배하지는 않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자연을 보호하자 이런 거 없을 때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갈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아, 백성들 농사 지어야 되는데 보통 봄 가을에 많이 이걸 채취를 하거든요. 제일 바쁠 때 관리들이 가서 캐와라 그러니까 농민들은 밭에 파종을 못 하고 산에 가서 뭐 삼캐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고통들을 이제 뭐 이렇게 해놓은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려 시대 때 고려 말에 안축이라는 사람이 예. 안축 그 고려 시대 때 하면은 우리 시중에서 유명한 그 별곡 시리즈 유명한 청산별곡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국어 시간에 옛날 국어 시간. 가물가물해 자꾸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예.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냐 죽계별곡이라고 씌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수능 경북 경주의 수능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이제 삼탄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신농 씨가 그 농사의 신이죠. 아, 신농 씨. 예. 신농 씨가 책을 지어서 약초 이름을 논할 때 그 나삼의 효능이 가장 영험하다 했지. 그렇기 때문에 천자부터 대부까지 이걸 서로 다투어 구하네. 그러면서 뭐 쭉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런 얘기 나오고 지금 이제 고려 시대 때 얘기 나왔으니까 조선 시대 때로 넘어가 볼게요. 조선 시대 때 나오면 이제 조선 중기 때 이제 대개 이황 마이크를 얘기 조금 가까이 하면 대개 이황 얘기 나오죠. 네. 대개 이황이 풍기 군수로 부임했잖아요. 풍기가 이제 인삼으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그때 그 소수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죠. 그거를 먼저 세워준 주세붕이라고 하시는 분 학자가 이제 재배를 이걸 권유를 해요. 고려 말부터 하면 이제 고갈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재배가 없었는데 네, 그냥 자연 채취만 했는데 이제 원시적이나마 이제 재배를 하기 시작하죠. 워낙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계속 딸리니까 일반 뭐 농산물처럼 당년에 심어서 수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것도 문제네요. 예. 심어서 뭐 거의 뭐 예전엔 거의 10년 가까이 이런 식으로 재배하려면 10년 가까이 걸리니까 워낙 이게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뭐 훔쳐가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관리해요? 그 심어놓고 몇 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렇게 이제 원시적이나마 재배를 시작하다가 영조 때쯤 오면은 그 영조 때 기록인 그 일성록이라고 하는 거기에 자세한 기록들이 요즘 영남에서는 인삼을 채소처럼 기른다는 게 그게 사실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얘기인즉슨 본격적으로 이제 밭에서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걸 이제 누구 신하에게 물었나 보죠. 네. 그런 것들이 그걸 이제 기록해 놓은. 네, 우리나라는 기록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예. 별 사소한 거 뭐 임금님 방귀 낀 것까지 다 기록할 정도로 완전히 디테일하게 기록한 거다 보니 그게 이제 영조 정조 때 보면 인삼 재배에 대한 기록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나라에서는 자꾸 갖다 바치기만 하고 농민들이 뭐 그 재배하는 거는 또 장려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재배하면 약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몰래 재배해서 왜냐하면 아까 대개 이황 때 아마 조선 중기 때부터 재배를 했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된 게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 하면 영종교 때 오면은 산이 아예 황폐화가 됐어요. 인구가 늘고 18세기 정도 되면 이제 뭐 산이 이제 땔감 많이 쓰고 또 이제 건축 자재로 또 많이 결정적인 게 그 온돌이 보급되면서 예. 제주도 빼고는 다 온돌이 보급되면서 우리
어릴 때 기억해 보시면 뭐 구들 한겨울 지나면 산 하나는 다 사라지죠. 그 정도로 나무를 많이 떼다 보면 나무가 없어지니까 삶이 자랄 환경이 없어지고, 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산에 있는 삶은 인삼은 고갈됐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재배한 삶 쪽으로 이제 공납을 받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영종조 때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게 이제 기껏해야 한 200년.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약초로 알고 있는 식물들이 재배 역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거의 야생 거를 채취해서 썼지 재배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당연하게끔 그 전에는 땅이 있으면 일단 우리 먹는 거부터 그렇죠. 재배하지. 약초를 곡식을 먼저 심어야죠. 네, 약초를 그렇게 재배 뭐 산에 가면 있는데 굳이 재배한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200년 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대충 훑어봤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전략적 작물로 해가지고 그 이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떤 그래서 전략이? 이게 굉장히 돈이 되는 작물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조선 후기 때 고종 때쯤 오면은 이게 금보다 더 비쌌어요. 예. 그랬다고 세계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 왕실에서는 이거는 이제 조선 왕실 고종 때부터 이제 이걸 전매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전매 제도가 생기고, 근데 바로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그걸 이어받아서 그 이제 이거 인삼하고 담배를 전매품으로 넘어놓고, 그게 이제 지금 쭉 내려오는 게 지금까지도 예, 담배 인삼 담배 인삼공사 정관장이라는 브랜드죠. 아, 그게 그때부터 예, 예. 고종 때부터 시초가 예,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조금 불만이 많았었겠죠. 농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농민들이 밀무역으로 상해나 이런 데다가 많이 팔았었대요. 근데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이게 다 세금이고 세수인데 네. 조선 사람들이 몰래 파면 안 된다. 그래서 정관장이란 브랜드를 만든 거죠. 이거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는 음. 그 시대에 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120년. 일제 시대 때 예, 예. 정부가 관리하는 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한자가 정관장. 조금씩 바뀌었지만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아,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농민들도 그러면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최초의 대한민국의 인삼조합인 풍기인삼조합입니다. 그것도 120년 됐어요. 풍기 인삼조합이 12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정관장하고 역사가 똑같습니다. 와, 지금도 있죠? 풍기 예, 지금도 인삼조합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은 지금 우리의 농협 마크 그거를 사용을 하겠죠. 인삼 농협으로 이제 아.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살아있는 역사죠. 아마 전 세계에서 인삼 한 품목으로 이런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중국도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 기록들 그러니까 가지고. 어쨌든 정부가 상당히 음.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했던 품목인 건 확실한 것 그게 같습니다. 이제 최근까지도 옛날 그렇고, 뭐 주세붕 때부터니까 뭐 그때 이제 이미 예. 주세붕 하면 이제 굉장히 고위직 그렇죠.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이걸 뭐 재배를 권유하고 이럴 네. 정도면 이게 상당히 국가적인 지금으로 품목으로- 치면 반도체 같은 거죠. 그러네요. 조선의 맞네요. 반도체. 조선의 반도체네. 고구려 신라의 반도체부터 조선의 네. 반도체까지, 음, 그 조선 총독부까지도 이걸 반도체 같은 취급을 했어요. 예. 워낙 돈이 되는 작목이었으니까. 그 6.25 때도 그 개성에 있는 인삼 씨를 가져오게, 원래 6.25 전에는 우리 땅이 남한 땅이었다가 6.25 때 북한 땅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예. 그 인삼 씨를 몰래 이제 거기 있는 가져오는 뭐 작전도 펼처럼 되게 중요한 작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음. 자, 그러면 네. 인삼 하면 지금은 풍부하단 말이에요. 네. 사실 뭐 여전히 이제 좀 고가의 뭐 어떤 그렇죠. 작물이긴 합니다만 네, 예. 과거에 비하면 많이 흔해졌죠. 그래도 손쉽게 예, 예. 그때보다는 네,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그렇게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구입해서 드시고 하면 이게 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인삼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 정근대 사회에서 인삼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냐면은 그때는 의학 기술이 없을 때다 보니까 요즘은 뭐 아프면 동네에도 병원이 있고 가서 저거 하지만 옛날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뭐 풀 뜯어가지고 탕제라고 끓여가지고 근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나마 효과 있는 게 인삼이었거든요. 아,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그 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시 같은 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의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운되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코로나 겪어봤으니까 알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도 그냥 이렇게 그냥 패스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몸에 이런 에너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삼이다 보니까 면역 증진이네요. 그쵸? 일종의. 네. 기본적인 면역이나 뭐 기본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면 기를 보호하고 뭐 이런 예, 게 기를 다 보호하고. 기가 에너지 아니에요. 에너지 우리말로 예, 그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삼은 많이 드셔서 크게 탈날 일은 없어요. 예. 근데 다른 이제 그렇게 알고 있기도 했거든요. 저는 열이 많은 음식이라. 예, 예.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 그것도 이제 오해가 많으신데요. 이게 삼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다 보니까 네. 보통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은 분들은 보면 어떤 곳은 따뜻하고 어떤 곳은 지나치게 차고 이래요. 아, 이제 그런 분들이 삼이나 이런 걸 드시면은 이게 막 혈액순환이 갑자기 막 되니까 열감을 본인이 많이 느껴요. 이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다가 예. 이게 촉진되니까 이제 그때 열이 나는 거군요. 예, 열 나는 것처럼 느끼는데 근데 체온을 재보면은 먹기 전이나 먹기 후랑 똑같아요. 예. 기본 체온은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죠. 그게 이제 그거에 익숙해지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 느낌이라는 게 그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예. 뭔가 이게 통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렇죠, 반응이니까. 사람이 나이 들고 병들수록 체온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문제지. 그게 잘 돼서 문제될 건 별로 없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게 질문을 하나 이제 한 줄 적었었는데 삼은 약인가 음식인가 어떻게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 사견인데 적어도 한국 사람한테는 인삼은 음식이고요. 아, 다른 해외에 있는 세계인들한테는 약이죠. 약이다. 예, 예.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네요. 우리 사실 반찬도 해 먹었거든요. 그렇죠. 예. 삼을 진짜 이 밥 반찬에 삼을 썰어 가지고 이걸 양념 묻혀 가지고 했는데 저는 예. 그거 왜 먹나 했어요. 네. 아니 이렇게 쓴 거를 무슨 반찬으로 먹나 그랬는데 예.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한테는 예. 이제 익숙한 음식이죠. 예, 일종의 음식. 지금 뭐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불고기 예. 뭐 삼계탕 이런 거에 삼계탕.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넣고 안 넣고의 또 맛 차이도 예. 굉장히 향이 크거든요. 또 예, 완전히 예. 달라지니까. 예, 예. 특히 이게 삼이 이제 영어식으로 표기하면 허브거든요. 그래서 아, 그 고기의 누린내나 이런 거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면 이제 고기의 누린내도 잡아주고 삼의 쓴맛도 사라지고 이러니까 이 요리 재료는 아주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물이고 전통이 깊고 스토리가 있고 네. 하니까 삼을 활용한 어떤 요리의 개발이나 예, 예.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런 흐름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삼시장 전 잘은 모르지만 가끔 뭐 이런 삼 박람회도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가보면 그냥 삼천지예요. 그렇죠. 이게 젊은 사람들의 이제 감각으로 네. 또 좀 이렇게 한번 집어 먹어 볼까 하는 네. 이런 끌림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 분위기, 전통 막 이렇게만 되면 맞아, 시장 맞아. 확장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인삼 축제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전통적인 삼요리 예. 뭐 기껏해야 삼계탕 뭐 삼튀김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이게 조금 감각이 있는 요리사분들이 아닌 젊은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게 뭐 고기 좋아하면 고기 요리랑 이게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예. 그리고 이 인삼도 부위별로 맛이 다 달라요. 디테일하게. 아, 그러니까 잎이나 잔뿌리 쪽으로 가면 쓴맛이 강하고요. 예, 제가 들고 이렇게 잎도 먹는 거예요? 예, 잎도 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농약을 안 치는 삶이니까. 예. 잎은 되게 쓴맛이 강한데 차로 먹으면 좋고요. 이 줄기 부분은 되게 달아요. 산의 고라니나 이 노루가 요 부분만 뜯어 먹어요. 그 짐승들이 희한하죠. 잎은 안 먹고 예, 요 줄기 부분만 뜯어 먹어요. 달아서. 요거는 쓰니까 뱉어놓고 요것만 똑똑 떨어져. 제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나겠죠. 요것만 그러게. 똑똑 떨어. 이거 안 먹어서 다행히 이건 계속 예, 팔면 예, 되니까 예, 예. 뿌리는. 요게
되게 단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 뿌리 부분도 뭐 시중에서 이제 밭에서 재배한 인삼 많이 사죠. 뿌리 부분, 몸통 부분이 단맛이 조금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잔뿌리 부분이 쓴맛이 강하고 그래서 국물을 우려내거나 차로 하실 때는 잔뿌리 위주로 가고 요 네. 몸통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한번 샐러드나 이런 게 네. 채 썰고 하시면은 그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하시고 디테일하게 알면서 이렇게 네. 요리를 접근하시면은 좀 고급스러운 네, 그게 진짜 요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장벽이 하나 있죠. 예. 가격. 가격이 지금 뭐 이 산에서 재배한 사람은 아직 좀 비싸지만 이것도 많이 싸졌고요. 인삼 밭에서 재배한 인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싸졌습니다. 네. 예, 지금 요거 지금 판매하시면 뿌리 하나 요거 대략 얼마가 드세요? 요게 이제 뭐 시장에서 라삼 거 말고 시장에서 일반 산양삼. 산양삼 7년근 7년근 그러면 뭐 한 됐다고 하셨으니까. 10,000원, 20,000원? 네. 10,000원, 20,000원이 뿌리 하나를 사요? 예, 예. 저는 이거 막 몇백만 원 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옛날 얘기고 지금 많이 싸졌어요. 예전에는 아, 그러면 한 10여 대규모 년- 할수 있겠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뭐 10만 원씩 하고 이랬어요. 예. 아. 지금은 만 아니, 원이면은 뭐좀 10만 원이어도 엄청 비싼 거죠. 예, 예. 요만한 뿌리 하나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게 진짜 그랬어요. 많이- 예, 지금 많이 싸졌어요. 그러네요. 더 싼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 요리용으로 하면은 예. 이렇게 뭐 모양이 이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더 싼 것도 있으니까 뭐 뿌리당 음. 몇천 원짜리도 있으니까 그런 거 사셔가지고 놓고 이렇게 집에서 누가 손님 오는데 예. 뭐 불고기를 했다. 예. 근데 이런 거 하나 데코레이션만 딱 그렇죠. 해줘도 이거는 완전 고급 요리가 그렇죠. 되죠. 식탁이 예. 달라지죠. 식탁이 이제. 달리죠. 격이 이야기가 달- 또 풍성해지죠. 예, 막 이야기가- 대화가 막 나오죠. 예, 이제 예. 이렇게 되면. 예. 그리고 요새 이제 K푸드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 그 이제 많이 그 하시는데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대중적인 게 비빔밥, 뭐 불고기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도 보면 이걸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아니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예,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하시면은 괜찮을 거. 이게 좀 뭔가 이렇게 특히 나이 드신 분은 덜 그랬는데 젊은 분은 나랑 좀 거리가 있는 아이템이다. 나랑은 상관없는 아이템이다. 그리고 당장 내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예. 관심이 없으신데 조금 관심을 가져 보시면은 세계적인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옛날 미국에서 미국 인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마늘하고 양파 정도로 이제 좀 다른 식물이긴 하지만 미국 인삼이 있어요. 우리하고 한 4톤 정도 되는 인삼인데 그거 가지고 미국이 막 독립했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 첫 수출품이 인삼이었어요. 중국에서. 아, 예. 미국이라는 국가의 네. 수출품 넘버원이 넘버원이 독립하고 인삼이었다. 첫 수출품이. 지금도 뭐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 쪽에 미국 인삼이 엄청나게 수출되고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인삼 시장이 한 60-70%가 미국 인삼이죠. 아, 그래요? 우리나라 인삼은 상대적으로 고가다 보니까 예. 그러면 아니 그 미국 사람들도 삼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우리처럼 이런 음식으로 접근하는 분야가 아니라 제약 약, 쪽으로 허브, 많이 예. 약, 뭐 허브로 이런. 해서 제약 쪽으로 많이 쓰고 있죠. 아, 그 알게 모르게 우리가 먹는 약 중에서도 인삼이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그런 거를 미국하고 어디죠? 저 스위스. 예. 엉뚱하게 스위스가 왜 나올까요? 스위스가 그러게요. 이런 산골이다 보니까 네. 이거 허브 추출에 대한 거는 또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살아요? 아니, 삼이? 살지는 않는데 아, 예. 미국 인삼이나 뭐 중국 인삼을 수입해 거기에서 가지고 이제 성분을 추출해서 성분 추출해서 이제 뭐 약을 만드는 거. 사포닌을 뭐 키로당 뭐 1억에 판다든지 꼭 특정 아. 사포닌만 추출해 가지고 예. 그런 거를 스위스나 미국 이런 데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됐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좀 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아이템이고 그러게요.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벼하고 인삼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예. 재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런 쪽도 바이오 그렇게 쪽도 해야겠는데요? 예, 예, 해야 이게- 되지 않을까. 이게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의 이제 이미지로 생각해 음. 보면 이 뿌리 하나 이제 먹고 막 힘 없는 힘 난다 뭐
그리고 좀 몸이 안 좋을 때 이제 네. 보양, 네. 강장제 네. 뭐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했는데 네. 아니, 이제 보니까 훨씬 많이 대중화됐어요. 가격도 많이 낮아지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물이야. 그리고 네. 되게 좋은 거야. 사람 그렇죠. 몸에 건강에도. 예. 그러면 이걸 여러 가지 음식에 적용하고 예. 예. 그러면 뭐 우리 뭐 농업 경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농지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 없는 개념인데 농지 비슷한 임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예. 산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거. 그 전에는 뭐 음. 산림이 항파돼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개념 자체도 없었는데 지금은 산림이 워낙 우거져 있고 예. 이 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만들어낼까. 예. 사실 근데 뭐 나무를 베 가지고 뭐 그 캐나다나 뭐 이런 러시아처럼 음. 그걸로 하는 건 우리는 아직 뭐 멀었고요. 기후 변화 때문에 네. 또 바람직하지도 않고. 네. 근데 나무는 그대로 두고 그 나무 밑에 자라는 이런 예. 산양삼이나 뭐 약초 이런 그러네요. 것들을 재배해서 이게 밭에서 재배한 것보다 훨씬 이렇게 재배했을 때 효과나 효능 면에서 탁월하거든요. 예. 그런 거는 뭐 옛 문헌부터 지금 모든 음. 자료들까지 다 검증된 내용들. 조선 시대에도 음. 그 재배를 네.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약 기운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걸 나중에는 뭐 예. 너무 예. 권유하지 않았다고 아까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그 그러면 예. 그 품질 미국산하고 음. 그다음에 우리 한국 고려삼하고 예. 이 품질 차이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삼 품질로 보면은 미국산은 형편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늘하고 양파 차이라 그래서 같은 네. 양파 집안의 오니언 패밀리예요. 근데 마늘하고 양파는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뭐 톡 쏘는 맛 있고 뭐 매운맛 있고 이런 건 비슷해. 네. 근데 내가 원하는 약성은 마늘을 기준으로 보는데 마늘을 기준으로 보는데 양파를 가져왔어. 예. 그러면 뭐 품질 비교를 어떻게 할까요? 예. 예. 전혀 다른 개념. 다른 식물이에요. 예. 그게 그렇구나. 같은 식물이라고 생각하면서 품질 비교를 하면은 예. 이게 좀 웃기는 거죠. 이걸 삶에 대한 거를 제가 이게 이제 여담인데 또 이게 뭐 인문학적인 거면 얘기했는데 이게 식물학적인 것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인삼이라고 하는 식물이 빙하기 때 만들어진 식물이 200만 년 전에. 빙하기 때요. 예, 200만 년 전에 까마득한 세월이죠. 우리가 인간이 그 뭐죠? 그 호모사피엔스. 호모 속이 생긴 게 생기기- 200만 네, 년이라 그러더라고요. 호모 속이. 그러니까 인간 인류가 생긴 게 200만 어, 년인데 그래서 사람을 닮았나? 비슷해요. 사람이랑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예. 200만 년 전에 이 빙하기가 오면서 얘들이 두 가지 식물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물론 이런 인삼 종류가 식물은 그런다네요. 갑자기 추위가 오고 이러면은 애들이 그 돌연변이가 많이 생긴대요. 대표적인 게 옥수수예요. 옥수수도 그 무렵에 보통 이게 볼이나 밀처럼 생긴 애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옥수수처럼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걔들이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얘가 번식을 못하고 그런데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어. 기후 조건이 되면 그걸 보니까 야 되게 유용한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걸 이렇게 해서 이제 육종하고 육종해서 지금의 옥수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삼이 원래는 얘가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한 식물이에요. 그 흔적이 지금 이제 얘의 한 6천 격 되는 베트남 인삼이니 히말라야 인삼이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걔들은 베트남에 살면서 더위를 싫어하면 얘가 어떻게 살까요? 그렇죠. 해발 2,000m 이런 꼭대기 산 꼭대기에 사면 일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추위에 견디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동아시아 이런 게 만주 뭐 한국 이게 시베리아 이런 쪽으로 얘가 이제 막 이렇게 번성해서 나간 거죠. 예. 얘들이 가다 보니까 너무 가버렸어. 북아메리카까지 갔어요. 이게 어. 100만 년 전. 그때는 연결돼 있었으니까. 예. 빙하기 때 연결돼 그렇죠. 있으니까 예. 북아메리카까지 넘어갔어요. 그게 100만 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삼이랑 미국 인삼은 100만 년 전에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침팬지하고 사람 예. 차이 이상이라고 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누가 더 똑똑해요? 이거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네. 그거는 이제 추상적으로는 알겠는데 네. 그 실제로 어떤 어떤 품질의 차이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같은 식물이라도 자라는 환경을 100만 년을 달리했으면 얘가 전혀 다른 식물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우리나라 환경이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자각을 못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랑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 만나는 곳이에요. 태평양이랑 태평양과 유라시아 이제 대륙이 그렇죠. 만나는 곳인데 또 이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대륙의 동쪽은 예. 계절풍이 불어요. 예, 대륙의 서쪽이랑 또 달라요. 예, 그렇죠. 예. 미국도 아시죠? 저기 동쪽은 뭐 예, 허리케인 불고 막 집 예. 통째로 날아가고 있는데 서쪽은 예. 편안하잖아요. 예.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예, 예. 태풍 불고 앞쪽군이죠. 뭐, 예. 그리고 우리가 위도가 굉장히 낮은데 지금 뭐 이태리보다도 더 낮죠. 우리가 위도가 위도가요? 굉장히 그런가? 낮아요. 지도 한번 놓고 보세요. 스페인보다 더 낮을걸요 아마. 우리가요? 어. 더 높지 않아요? 비슷하거나 더 낮아요. 더 높은 게 아니고? 예, 더 낮아요. 그래요. 위도가? 예, 더 낮은데 예. 훨씬 더 춥죠. 영국보다 그러니까.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영국보다도 우리가 더 춥죠. 이게 예. 시베리아 영향을 대륙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북서풍 여름- 부니까. 예, 여름에는 진짜 뭐 마닐라 같은 예. 필리핀 같은 날씨가 여름은 너무 나타나고, 덥고. 예. 겨울에는 시베리아가 겨울은 너무 춥고. 시베리아 같은 날씨가 나타나고 이런 환경에 얘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100만 년, 200만 년을 살아남았기 때문에 식물은 그런 환경이 열악할 때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물질들을 분비를 하거든요. 이게 추위에 견디는 힘, 여름에 이 덥고 습하고 이러면 얘들이 막 균이고 벌레고 막 달겨들 거 아니에요. 걔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포닌이에요. 사포닌. 예. 이게 인간들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예. 지들 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쓴맛이 나고 뭐 그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살라고 만드는 그럼 뭐 예를 들어 사포닌 함량이 다른가요? 미국산하고 한국산하고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다르죠. 종류도 다르고 훨씬 많고요. 아, 사포닌의 종류도 다르고 종류도 훨씬 많고 기본적으로 양도 더 종류가 많고. 다양하고 일단 네. 들어있는 사포닌의 종류도.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밤나무 아시죠? 밤나무 알겠죠? 밤나무가 우리나라가 산이 워낙 많대. 밤은 그 중국 모든 농산물이 중국 게 더 크고 우리나라 게 작은데 네. 밤은 우리나라 게 더 커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옛날에 그 백제시대 때 밤이 그 배만하다 이런 기록도 나와요. 중국의 기록에 삼국지 위지동이 전에 백제의 밤은 배만하다는 얘기나. 근데 그 배가 지금 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지금 옛날 이제 똘배. 지베렐린 쏜 배고 예, 공주밤 이만하잖아요. 애기들 주먹만한. 예, 예. 주먹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밤이 굉장히 이게 세계적으로 제일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 밤이 그 병충해도 되게 강하고. 근데 웃기는 게 미국에도 밤나무가 있었거든. 토종 밤나무가. 근데 이 아시아 우리나라 밤나무가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밤나무가 거의 멸종 위기까지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뭐 크니까 이제 이거를 다 캐내고 이걸 대체해서 심었나? 아니요. 이게 우리나라 환경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덥고 춥고 병충해 많고. 얘는 수백만 년을 여기서 적응한대요. 우리나라 밤나무는. 그러니까 조그만 곰팡이균 뭐 이딴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알아서 잘 자라내잖아. 근데 미국의 밤나무는 드넓은 대지에 그 땅 기운이 워낙 좋잖아요. 거름기 많은 땅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던 애들이 있는데 병균 덩어리인 얘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 사소한 바이러스균에도 그냥 멸종을 해버리고 지금 미국의 그 원토종 밤나무는 거의 멸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저기하고 스토리가 비슷하네요. 예. 이제 그 유럽인들이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예, 남아메리카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가서 거기 침공해서 그 뭐 세균 그런 때문에 세균 때문에 거기 사람들 인디언 거의 족들이, 절멸하다시피 예. 한 그런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뭐 당연하게 느끼지만 이 우리가 사는 환경이 굉장히 우리 특히나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밤이나 인삼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의 음. 공통적인 특징일 수도 그렇죠. 있겠는데 되게 강합니다. 같은 기후니까. 그리고 보통 아까 제가 이제 밤 빼놓고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우리나라 오면은 작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얘가 예. 이 극악스러운 자원 항공에서 적응하면서
몸집을 작게 하면서 거기 이제 약성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높아지는. 예. 특히 약초 종류는 보셨지만 이제 밭에서 재배하는 사람들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산에서 이렇게 예. 환경이 아무래도 농약도 안 쳐주고 여러 가다 보니까 작게 어리게 천천하게 자라잖아요. 예. 약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인삼은 되게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편안한 저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세상 물정 모르고 편안하게 온실에서 자란 애들이고 그 한국 인삼들은 진짜 뭐 산전수전 다 겪어서 저기 뭐죠? 뭐래 개천에서 용난 뭐 예. 예. 그런 거라고 이걸 비교를 하려고 하면 약성이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죠. 뭐 몇 배씩 차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건 다 문헌으로 이제 다 정리가 돼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삼을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가다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삼밭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옛날에 이렇게 엄청나죠.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웬만한 땅 전부 다 산 농사 지으시려고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농사 이게 사실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생산하면 우리 시장 괜찮은 거예요? 지금 한국 시장이 어찌 보면 포화 상태죠. 지금 상태에서는 포화 상태죠. 왜냐하면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이 소비를 하셨는데 예. 이분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그 이제 그거 먹는 문화가 이제 밑에 젊은 세대들은 이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역으로 이제 재배 기술이 자꾸 좋아지다 보니까 생산량은 자꾸 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인삼 가격이 30년 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30년 동안 가격이 안 오르고 예. 그대로라는 게. 쌀값하고 비슷하네요. 예. 쌀값도 안 예전에는 뭐 인삼 조금 팔면은 뭐 집 사고 이랬는데 지금 택도 예. 없습니다. 더 많이 팔아야 되는. 예.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싸졌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인삼에 대해서는 단순히 약초다 뭐 농산물이다 이런 걸 떠나서 아까 그 우리나라 최초의 한시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문학의 최초로 언급된 작물인 예. 거예요. 예. 식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문화다. 그리고 예. 적어도 동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렇게 그런 게 머리에 먹지는 않아도 뭐 전설의 고향에 인삼 그래요. 뭐 부모님 뭐 저기 병구안 하려고 뭐 누구 얘기 듣고 아이를 솥에 넣고 삶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삼이- 산삼으로 바뀌어 있더라. 뭐 그런 동자산 메달이네 나 이것도. 예. 그 얘기를 저는 베트남 가서도 봤어요. 그런 똑같은 얘기가 거기서도 있더라. 그러니까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런 걸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통의 문화가 있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다. 그래서 우리 그 K-팝으로 시작해서 이런 K로 시작하는 K-컬처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잘 문화 사업으로 풀고 가서 우리가 왜 와인을 마시고 뭐 스파게티를 먹고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그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먹고 즐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꾸로 우리 문화를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고 같이 즐길 수 있고 이게 또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먹으면 몸도 좋아지고 예. 건강해지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자꾸 생산하면 좋긴 좋은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소화가 다 안 되면 네. 수출해야 되잖아요. 예. 수출 많이 하나요? 저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몇 가지 이제 수출 품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농산물 안에서는 뭐 한 3위 안에는 들어갈 거예요. 예. 많이 들어가요. 또 금액적으로 크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전 세계 인삼 시장을 보면은 이 물량으로는 1%. 물량으로는 1%. 우리나라 삼이 예, 물량으로 1%. 그 이게 제가 이것도 몇 년 전 자료인데 물량으로는 1%고 금액적으로는 한 30%. 예. 물량은 1%인데 금액은 30%다. 예, 브랜드 이미지는 1위고. 이게 좀 뭐가 좀 안 맞죠. 브랜드 1위고 뭐 이러면 좀 많이 팔고 이래야 되는데 물량은 1%밖에 안 되고 그게 좀 이게 많이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전 세계적인 생산 단가를 보면 제가 좀 비싼 편이고 우리나라가 미국 인삼 같은 경우는 되게 싸게 많이 공급합니다. 우리처럼 뭐 6년근 이렇게 안 키우고요. 그쪽에는 3년근을 키워서 예.
그냥 막 썰어가지고 싸게 막 홍콩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러다 보면 가격으로 일단 다 재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같은 이런 파낙스 진생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지금 백두산 근처에서 만주 쪽에서 재배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유통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그런 가격적인 면에서 좀 밀리고요. 그 다음에 좀 그동안은 정관장이나 이런 한두 기업에서 그걸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게 뭐랄까 이렇게 많은 젊은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뛰어들어 가지고 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예.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예. 그냥 전통적으로 뭐 홍삼, 우리나라는 너무 인삼 산업이 홍삼에 치우쳐 있죠. 예. 그 인삼을 이게 보면은 이런 생삼도 있고 뭐 홍삼도 있고 백삼도 있고 태극삼도 있고 뭐 이 가공 방식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게 인삼 재배 기술도 있지만 가공 기술이 세계적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따라오는 데가 없어요. 그 가공이라고 하면 뭐 홍삼 그렇죠. 홍삼부터 뭐 백삼, 태극삼, 뭐 대단, 뭐 추출 뭐 이런 것들 되게 이렇게 제조하시는 곳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창업을 생각하는 젊은 분들은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을 바이오 산업이라 그냥 전통적인 인산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세계를 제패할 바이오 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 분야에 뛰어보러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아이,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맞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네. 생산해서 수출도 상당히 하고 있고 브랜드 1위라는데 그냥 브랜드 이름입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야죠. 예. 이걸 이게- 가지고 미국 시장이 뭐 그렇게 이제 저가 중심으로 네. 막 너무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 브랜드를 내세워서 네. 제대로 한다면 그렇죠. 좋은 작물이 될 것 같은데 진짜 효자 상품 충분히 이게 할수 있을 것 지금 같은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그 대항해 시대 때 유럽 사람들이 모든 작물을 유럽 그 식민지 작물로 다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목화, 사탕수수, 코코아. 목화, 사탕수수는 인도가 원산지죠. 그 다음에 뭐 코코아는 남미죠. 또 뭐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 아프리카죠. 이런 것들 누가 지금 핸들링하고 있나요? 다 유럽 사람들이 그러네요. 핸들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주민들은 돈 못 벌어요. 예. 인삼도 얘들이 그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 식민지 작물로 만들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식물 자체가 워낙 까다로운 식물이고 예. 그 당시에는 또 이 사포닌을 추출하는 기술이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건 안 되면서 버려버린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천만다행인 다행이네요. 거죠. 만약에 얘들이 그 식민지 작물로 해서 전 세계에 퍼뜨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만큼도 인삼 산업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대중화는 됐겠지만 예. 우리 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커피나 코코아, 뭐 사탕수수, 설탕, 뭐 면화 이런 것처럼 세계적인 작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연구하고 세계 시장에 접근하다 보면은 뭐 진짜 세계적인 뭐 조선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예. 이어가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개인 스스로는 어떠세요? 이 업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뭐 저도 뭐 인삼 산업이 뭐 우리나라 농산물이 대부분 그렇지만 포화 상태거든요. 예. 이제 인구는 뭐 5천만을 찍고 줄어가고 있고, 그래도 인삼물 특히 인삼 같은 전통 아이템들은 쓰시는 분들도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신약 쪽이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단적인 예로 비아그라 나오면서 인삼 시장이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체 상품이 등장. 대체제들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전통 이런 바이오 원료들은 안전하다는 거 그런 신약들이 부작용이 훨씬 적. 부작용이 훨씬 적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부각하면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는 뭐 유기농 인삼도 재배를 해보고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산양삼 쪽으로 전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다면 해외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뭐 동남아 쪽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아이템도 지금 그쪽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까 잠깐 언급한 지금 문화 사업으로 예. 이걸 문화적으로 이렇게 쉽게 접근하게 지금 외국인들은 그냥 약초 그냥 메디신 허브 뭐 그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요. 그거를 좀 이렇게 친밀감 있게 우리 케이팝 접하듯이 그렇죠. 가깝게 가는 방법을 예. 하고 있고 또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예.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밑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지금 적어 놓을까요? 예, 예, 좋죠. 자, 뭐 이쯤 하면 예. 3에 대해서는 좀 예, 많이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까? 예, 예.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어요? 뭐 제야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지만 예. 많이 하면은 뭐 예, 구독자분들이 지루해하실 것 예. 같은데. 몇 가지 예. 그 홍보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뭐 예. 라삼 구하시려면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삼을 구하시려면 제가 홍보 겸 이제 삶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모든 식물은 다 그렇지만은 환경에 적응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이 라삼을 갖다가 미국에 갖다 심으면은 맛이 하나도 없어져요. 향이나 이런 게 없어져요. 같은 종자인데도 예, 예, 예. 그래서 몇 해 전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삼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습니다. 우리나라 인삼이 중국산보다 빨리 자라고 좀 크게 자라는 경향이 있거든요. 향도 더 좋고 물론 뭐 약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것 때문에 씨앗을 되게 많이 가져갔습니다. 중국에 뭐 원래 씨가 불법이거든요. 예. 해외로 유출하는 게. 근데 그거 몇 해 지나면 중국산이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인 특성이 되게 중요하고 예. 그런 환경 지금 요즘 이제 환경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런 그 이렇게 환경이 좋은 데서 자란 삶이 좋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결론은 저희 삶이 좋다는 이제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백두대간 이런 자락에서 이렇게 더위와 추위를 이렇게 교차하면서 예. 저희 이제 소백산 지역이 보면은 백두대간의 중간 정도 되잖아요. 예. 소백산하고 태백산맥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소백산의 삼가동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예. 인삼에서는 뭐랄까 제일 유명한 곳이죠. 인삼 인삼 역사 농사의 시초. 예, 시베지이기도 하고 뭐 전설상의 시베지는 많이 있는데 예. 역사상 기록적으로 나오는 지금도 시베지 지명이 삼가동이니까. 예, 예, 소백산 삼가동 갈 때 거기로.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우리 만화나 뭐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산삼이 뭐 아주 높은 바위산 이런 데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데 절대 안 자라고요. 이게 토심이 깊고 흑살이 많고 이런 완만한 경사지 이런 산에 많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소백산, 지리산 뭐 이런데 예. 뭐 이런 데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자란 삶이 좋고 저희 삶도 그런 이제 완만한 경사 그리고 또 이렇게 부식질이 되게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잘 쌓이고 이런 데서 잘 자라고 그리고 특징적인 거 하나 우리나라 토양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게르마늄 성분이 많은 지역에서 삶이 굉장히 잘 자라요. 예. 이제 게르마늄 이게 맥이 강원도 이런 평창이나 이쪽을 지나서 저희 경북 영주 분기 이렇게 지나서 저기 영동으로 해서 쭉 내려가거든요. 그쪽 백두대간 라인이랑 예. 비슷해요. 예. 그쪽 라인에서 자란 삶들이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우리나라지만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품질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왕 같은 돈 주고 사시는 거 좋은 품질의 삶을 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삶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봤는데요. 저는 오늘 들으면서 이 잠재력이 굉장히 큰 작물이다.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농업 정책들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삶이 바로 그런 작물이다. 네. 라는 것을 오늘 정말 저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삶이 필요하신 분들 라삼을 선택해서 감사합니다. 몸도 튼튼하게 네. 또 그렇게 잘 네. 건강하게 서로 네.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농담진담 3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